간헐적 위간 영양할 때 주의사항은 1. 영양액은 차게 공급한다. 2. 1분에 60ml 속도로 주입한다. 3. 위간 영양이 끝나면 주사기로 코위간에 공기를 충분히 넣어준다. 4. 영양액 주입 용기를 코 위간 삽입 지점에서 약 80cm 높이의 걸대로 건다. 5. 영양액을 주입하기 전에 주사기로 코 위간에 15에서 30ml 물을 공급한다. 정답은요? 5번 영양액을 주입하기 전에 주사기로 코 위간에 비위간에 한 15에서 30ml 정도 물을 공급한다. 영양액은요 따뜻하게 공급을 해줘야겠죠. 영양액은 1분에 분당 50cc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조절기를 조절해야 돼요. 공기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영양액이 몸보다 몇 cm 정도 위에 있냐? 30에서 50cm예요. 1m가 안 되죠. 생각보다 그렇게 높이 있지는 않네요. 영양액을 주입하기 전후로 한 30ml 정도의 물을 공급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위간이 개방되기 위해서, 위간 개방성 유지를 위해서 이 유동식을 넣기 전에, 광급식을 넣기 전에 이게 뚫려 있는지 물 먼저 넣어보고 또 광급식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관을 청소해 놔야지 막히지 않겠죠? 그래서 전후로 물을 한 30ml 정도 주입한다. 주입하기 전에 이게 위로 들어가는 게 맞나 이 위 내용물을 흡인해 보는데요. 다시 집어넣는 이유는 뭐죠? 체액과 전해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공기가 들어가면 가스가 차고 불편감을 유발해서 구토하거나 기도 흡인이 될 수 있고 폐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공기는 집어넣지 않는다. 비위간 영양 역시 밥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집어넣고 한 30분 정도 상체를 올려주는 게 좋죠. 만약에 비위간 영양을 하고 있는데 막 구토를 하고 청색증이 나타났어. 바로 중단하고 보고해야 돼요. 비위간 삽입 길이는 나오죠. 코끝에서 귓볼, 귓바퀴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해야 돼요. 배설량이 섭취량보다 지속적으로 많은 경우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배설량이 많으면 1. 부종, 2. 탈수, 3. 체중 증가, 4. 피부 긴장도 증가, 5. 구강점막 습기 증가. 정답은요? 탈수가 옵니다. 배설이 많으면 탈수가 와요. 섭취량과 배설량에서 중요한 거 뭐죠? 섭취량은 뭐예요? 입으로 먹는 모든 것, 복막, 주입액, 비위간, 튜브 삽입 음식 다 섭취량이에요. 또 수혈 받았어? 또 물 먹었어? 약 먹을 때 물 먹었어? 다 섭취량인데 얼음을 먹었어? 얼음은 절반만 섭취량으로 수분량으로 환산합니다. 배설량은요. 상처, 배액, 소변, 토물, 구토물, 젖은 드레싱, 설사, 출혈, 심한 발한 다 배설량인데 그냥 땀 있죠? 발한 또는 가글액 그리고 정상똥, 정상대변은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니에요. 설사는 배설량이지만 그냥 대변은 배설량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세요. 장내에 가스를 배출할 목적으로 우유와 당미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관장은 1. 구풍관장, 2. 수렴관장, 3. 역류관장, 4. 용수관장, 5. 글리세린 관장. 정답은요? 1번 구풍관장. 가스를 배출할 목적으로 구풍입니다. 관장은요, 항문으로 관을 넣어서 용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관장하는 체위, 좌측 심스 체위. 관장에는 배변관장, 윤활관장, 구풍관장, 정체관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풍관장, 장내에 가스를 배출할 목적으로 우유와 당미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관장이다. 또 정체관장, 약물을 집어넣어서 이 장내에 오랫동안 보유하게 정체시켜 놓는 관장입니다. 수술 상처를 소독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1. 전달 집게 끝을 위로 향하게 든다. 2. 개인별로 소독솜 1개를 여러 번 사용한다. 3. 수술 상처는 주위 피부보다 오염이 심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상처 세척 시 용액은 오염이 심한 곳에서 덜 심한 곳으로 흐르게 한다. 5. 배액관이 있는 경우 배액관을 삽입한 부위에서 밖을 향해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정답 뭐예요? 5번 배액관이 있는 경우 배액관을 삽입한 부위에서 밖을 향해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되겠습니다. 전달 집게가 뭐죠? 이동 겸자예요. 끝은 항상 아래로 향하게 든다 그랬고요. 소독솜 1개는 여러 번 사용하면 안 돼요. 한 번에 하나씩 써야 된다. 상처 소독의 원칙, 소독 파트가 한 문제씩 나옵니다. 배액관이 있을 때 배액관을 삽입한 부위에 밖을 향해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소독한다는 거예요. 이 배관, 줄이 꽂아 있을 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이거예요. 하나의 거즈로 하나의 원만큼 닦아주는 겁니다.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한다.
상체 소독의 원칙,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한다. 오염이 안 된 쪽, 깨끗한 쪽에서 심한 쪽, 더러운 쪽으로 가고요.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가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요. 또 배에 깐이 꽂혀 있으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드레싱 세트를 환자마다 별도로 준비해야 되지 같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 24시간 소변 검사 시 소변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4시간 소변 검사가 뭐예요? 24시간 내내 소변 모으는 거죠? 첫 소변은 버린다. 이 정도를 생각하면서 보기를 보세요. 1. 검사가 끝나는 시간에 마지막 소변은 제외한다. 2. 밤에 본 소변은 별도 보관 후 검사실로 보낸다. 3. 수집 용기에서 소변을 덜어내 다른 검사에 이용한다. 4. 시작 시간에 첫 소변은 버리고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은다. 5. 소변 수집 중 소변이 흘렸다면 24시간이 끝난 후 한 번 더 소변을 보게 하여 합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첫 소변만 몽땅 버리고 24시간 내내 다 모으는 거예요. 근데 1번 마지막 소변 제외했으니까 아니죠. 2번 밤에 본 소변을 별도 보관해요. 아니죠. 다 모으는 거예요. 3번 수집 용기에서 소변을 덜어내? 아닙니다. 5번 소변이 흘렸으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대변 검사는요. 위장관 출혈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즉시 검사실로 보내야 되죠. 객담 검사,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을 받는 거죠. 객담 역시 신속하게 검사실로 보냅니다. 뭐 객담이든 소변이든 대변이든 혈액이든 빨리 검사실로 보내는 거예요. 지연되면 냉장 보관한다. 간호조무사가 성인의 심폐소생술을 바르게 이해한 내용은 1. 가슴은 최소 10cm 이상 눌리게 압박합니다. 2.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 비율은 15대 2입니다. 3. 분당 60에서 10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4. 인공호흡 1회당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5. 외부형 자동형 충격기의 패드를 가슴에 부착한 후 전원을 켭니다. 정답은요? 인공호흡 1회당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가슴 압박은 보통 5cm까지 합니다. 애기들은 4cm.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의 비율 30대 2죠.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1초에 하나, 둘, 두 번 정도 누르는 속도입니다. 분당 60에서 100회는 맥박의 속도죠.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를 부착한 후에 전원을 켜는 게 아니라 항상 전자기기는 전원을 켠 후에 패드를 부착하죠. 패드 어떻게 붙여요? 오른쪽, 왼쪽. 환자의 오른쪽 쇄골뼈 아래, 또 왼쪽 젖꼭지, 겨드랑이 아래에다 붙인다. 오른쪽 하나 붙이고 왼쪽 하나 붙인다. 가슴 압박 속도 1분에 100에서 120회, 30대 2로 간다. 그러니까 30대 2가 한 3번 정도는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죠. 1분 안에. 영아나 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구조자일 때는 30대 2로 가고요. 구조자가 2명인데 둘 다 의료 제공자가 왔어. 이럴 때는 15대 2로 하는 거예요. 영아나 소아는. 성인은 무조건 30대 2예요. 의료 제공자가 2명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15대 2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오면 무조건 영아든 소아든 성인이든 다 30대 2예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왼쪽 정강뼈가 부러져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환자에게 취해야 할 조치는 지금 골절됐죠? 가장 중요한 거? 1. 왼쪽 다리를 움직여 보게 한다. 2. 왼쪽 다리를 심장보다 아래에 2개 앉힌다. 3. 개방성 골절이라면 튀어나온 뼈끝을 밀어 넣는다. 4. 바지를 벗길 때는 왼쪽 다리의 바지를 먼저 잡아당긴다. 5. 왼쪽 정강뼈의 위아래 관절을 포함한 부위에 부목을 대준다. 골절하면은 부목을 대준다. 부목되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국가고시 포인트예요. 부목을 대준다. 그래야 복각골절이 예방되니까 이거예요. 부목을 사용하면 부러진 뼈를 움직이지 않게 하죠. 통증이 좀 감소됩니다.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고 혈액순환도 좀 증대가 되니까 부목을 사용해야 됩니다. 염좌, 발목이 삐었어. 이럴 때는 다리를 올린다. 얼음찜질, 냉찜질을 한다. 마사지를 금하고 안정시킨다. 이론적으로는 냉찜질을 하루만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하라 하는데 현실에서는 막 3일까지도 냉찜질을 하거나 이 붓기를 빼야 되니까 또는 꼬맸어 그러면은 이 꼬맨 거를 실밥을 뽑을 때까지 2주 내내 냉찜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음날 따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시험이 나온다면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거 고르시지만 여러분께서 진짜 다쳤을 때는 무조건 냉찜질이 하루야 그러면 좀 약간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전에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을 인대를 많이 다쳤는데 이론적으로 하루만 냉찜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막 따뜻하게 하고 파라핀하고 했더니 엄청 부어가지고서는 선생님이 냉찜질 일주일 내내 하라 그랬었어요. 이 이론과 현실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만 해라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 보기 5개에서 또 뭐 2, 3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 유도리를 좀 가지셨으면 하겠습니다.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의학용어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2. 처치를 할 때 침상 커튼을 열어둔다. 3. 환자를 이름 대신 침상 번호로 부른다. 4. 호출기의 위치와 사용법에 대해 설명한다. 5. 입원 기간 동안 보호자 면회는 제한한다. 정답은요? 환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4번. 뭔가 설명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학용어로 대화하면 환자가 불안해하죠? 뭔 일이야? 나 못 알아듣는데 나 뭐 병 걸린 거 아니야? 이러죠? 침상 커튼을 닫아줘야 프라이버시가 유지돼서 마음의 안정이 오는 거예요. 침상 번호로 불러요? 뭐 죄수 번호예요? 아니죠? 뭐뭐뭐님 성함으로 이름으로 부릅니다. 입원 기간 동안 보호자 면회 제한하지 않는다. 환자가 입원을 하면은요, 병실 안내, 뭐 화장실은 여기 있고요, 저희 간호사실은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안내를 현실에서는 안 해주지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고요. 또 뭐 호출벨의 위치, 사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런 것도 사실 설명 안 해줘요. 그냥 알아서 누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론은 그렇다는 거. 식사 시간, 뭐 면회 시간, 원장님 회진 시간 이런 거는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이제 물어보죠, 거의 환자들이. 사실 물어보지 않으면 미리 뭐 얘기해 주는 선생님들은 없더라고요. 간호조무사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 안 받아요. 질병 경과에 대한 설명 하지 않아요. 귀중품 보관 해주지 않죠.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전동한 후 돌아올 때 가지고 와야 할 물품은 전동이 뭐예요? 똑같은 병원인데 이과에서 저과로 입원 환자가 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보냈어. 가지고 와야 될 건 우리 물품이겠죠? 1. 환자의 개인 물품. 2. 환자의 의무 기록지. 3. 전출병동의 수액걸대. 4. 환자가 복용 중인 약. 5. 전입병동의 휠체어. 정답은요? 3번입니다. 전출병동, 전입병동이 뭐예요? 전출에서 전입으로 가는 거잖아요. A라는 병동에서 B라는 병동으로 가는 게 전동인데 나가는 게 전출병동. 환자를 저쪽으로 전동시키고 가져와야 될 거는 우리 물건. 전출한 병동의 물건이죠. 아시겠죠? 전동은 같은 병원에 다른 병동, 다른 과로 옮기는 것이다. 전동 가능한 시간도 뭐 직원이 알아보고요. 환자 물품, 약, 의무기록지, 차트 다 그 해당 병동으로 보냅니다. 전출시켜요.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이나 느낌을 함께 느끼며 간호조무사 자신의 감정을 환자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의사소통 방법 함께 느끼며 이게 키워드입니다. 보통 보기에 답이 있어요. 1. 반영 2. 수용 3. 공감 4. 경청 5. 명료화. 정답은요? 함께 느끼며 공감이죠.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데 수용은요?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반영은 뭐죠?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그 내용을 다른 용어로 다시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는 내가 입원한 후로 한 번도 면회를 안 오셨어요. 이랬어요. 아, 아버지가 면회를 한 번도 안 오셨구나. 이렇게 되짚는 거 반영이죠. 멸균 용액 따르는 방법은 1. 드리싱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용액병을 열어둔다. 2. 용액병의 뚜껑은 멸균된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3. 라벨이 붙은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용액병을 잡는다. 4. 용액병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용액을 조금 따라 버린다. 5. 용액을 용기에 많이 따랐을 경우 용액을 용액병에 다시 붓는다. 정답은요? 4번 용액병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서 용액을 조금 따라서 버립니다. 소독 용액은 진출 문제입니다. 일단 그림으로도 나와요. 뚜껑의 위, 겉에가 바닥에 가도록 놓는다.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약을 붓기 전에는 흔들어서 혼합한다. 왜?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에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 반대쪽 방향으로 따른다. 용액병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서 용액을 조금 따라 버린다.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랐을 때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초과된 용량은 버리고 처방된 용량만큼 투여한다 입니다. 욕창 예방 간호보조 활동은 1. 6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해준다. 2. 붉어진 피부에는 마사지를 해준다. 3. 상처 배액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4. 침상머리를 60도 이상 올린 상태로 유지한다. 5. 견갑골이 압박되지 않도록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 상처 배액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욕창은 지속적인 피부 압력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누워 있는데 이 침구류의 지퍼 꼬다리 같은 게 살에 눌리면 그 부분이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서 욕창으로 발전이 되죠. 그래서 계속 눌려 있으면 압력 때문에 욕창이 생깁니다. 아비 환자나 부동 환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는 체위 변경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욕창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죠. 또 기저귀를 차고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 자세를 변경할 수 없는 환자의 욕창 예방법, 바닥을 평평하게 주름을 펴준다, 이런 것들이 압력을 예방하기 때문에 욕창 예방이 되는 거예요. 또 체위 유지 자주 해줘야 되고, 욕창 환자는 살이 재생이 되려면은요, 단백질 먹어야겠죠? 고단백 식이를 한다, 체위 자주 변경한다, 수분을 섭취한다, 이불은 주름 없이 팽팽하게 한다, 팔을 잡아 끌거나 뭔가 이렇게 이동할 때 잡아 끌면 쓸려요. 그러면 상처가 나서 욕창이 전조가 되니까 잡아 끈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욕창 간호, 포비돈 많이 쓰죠?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포비돈을 많이 쓴다. 욕창에서 수포가 생겼다, 2단계 욕창입니다. 2단계는 물집, 수포가 생긴다라는 거. 화상도, 2도 화상이 수포가 생기죠. 성인의 고막 체온을 측정할 때 귓바퀴를 당기는 방향은 후상방이죠. 나입니다. 그림에서. 소화는 후하방, 라죠. 후상방, 또 어떤 거 생각나시죠? 하임리히법 할 때 후상방으로 복부를 밀어 올린다. 고막 체온 측정법, 성인은 후상방으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귀에다 고막 체온을 집어넣습니다. 2초에서 한 5초, 한 2, 3초 집어넣는 것 같아요. 고막 체온은 심부 체온을 측정하기에 적절합니다. 맥박을 측정하는 방법은 1. 신생아는 요골동맥에서 측정한다. 2. 손떨림이 있는 환자는 경동맥에서 측정한다. 3. 간호조무사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족배동맥을 촉진한다. 4. 맥박 결손을 확인하는 경우 심천맥박을 측정한 직후 요골맥박을 측정한다. 5. 부정맥은 15초간 맥박수를 측정한 후 측정된 맥박수에 4를 곱한다. 정답은요? 2번 손떨림이 있는 환자 경동맥, 목에서 맥박을 측정한다 입니다. 맥박의 정상 범위, 성인은요 1분에 60에서 100회죠. 신생아는 더블이에요. 120에서 140회다. 부정맥이 있다 하면은요 맥박을 심천맥박에 잽니다. 또 맥박의 결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심천맥박에 재요. 성인 환자의 요골맥박을 측정한 결과 이 손목 있는 데다가 맥박을 쟀는데 리듬이 불규칙하다 하면은 심천맥박을 1분 내내 재는 거예요. 곱하기 4가 아닙니다. 그냥 1분 내내 잰다. 심천맥박의 위치도 많이 물어봅니다. 좌측 중앙의 쇄골선에서 이 밑으로 4, 5번째 늑간골이 만나는 그 지점이 심천맥박을 측정하는 이 위치예요. 심천맥박을 측정하는 경우는요, 요골맥박이 비정상이다 또는 간헐적인 부정맥이 있다. 옷이나 속고봉대로 이렇게 이 손목 쪽을 감아놨어요.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때 심천맥박을 측정합니다. 심천맥박은 부정맥이 있으면 1분 내내 측정한다. 심천맥박은 부정맥, 빈맥일 때 한 명이 1분간 맥박수나 맥박의 강도와 규칙성을 평가한다 그랬어요. 쇼크 시의 맥박 측정 부위는요, 성인이나 소아는 경동맥, 영아는 상한 동맥에 잽니다.